혹시 딱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배가 자주 아프거나 불편해서 고생한 적 있으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장 질환의 세계를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로마 5 기준이라는 걸 통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이거 보세요. 33%.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장질환 관련 증상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그냥 화면 속 통계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주변 친구, 가족, 아니면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우리 장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금부터 그 복잡한 장 속 이야기를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장질환은 딱 떨어지는 병 하나가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치 날씨처럼 아주 맑은 날부터 비 오는 날, 심지어 태풍이 부는 날까지 쭉 이뤄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그 스펙트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축이 딱 두 개가 있죠. 첫째는 얼마나 아픈가, 그리고 둘째는 배변 습관이 어떤가예요. 변비 쪽이냐, 설사 쪽이냐. 예를 들어서 통증이 꽤 있으면서 설사랑 변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 영역에 가까울 수 있고요. 통증은 별로 없는데 변비가 심하다. 그러면 만성변비 CC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진상들이 이 지도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과민성 대장증후군, 줄여서 IBS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IBS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배가 불편한 증상과 화장실 가는 습관의 변화가 같이 나타나는 그런 만성적인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만성이에요. 어쩌다 한 번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몇 달에 걸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이걸 어떻게 진단할까요? 바로 이 로마 5라는 진단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달 평균 최소 3일 이상 배가 아프거나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다음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과 관련이 있어야 하죠. 화장실을 다녀오면 좀 나아지거나 심해지는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변했는지, 아니면 대변 모양이 변했는지, 이 조건들이 딱 들어맞을 때 IBS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 기준인 로마 4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 통증이 있어야 했거든요. 기준이 꽤 빡빡했죠. 근데 새로운 로마 5에서는 한 달에 3일 이상 통증 또는 불편감으로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특히 통증뿐만 아니라 그냥 불편한 느낌까지 포함시킨 게 핵심인데요. 이 작은 변화 덕분에 실제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증상들을 훨씬 더 폭넓게 인정해주게 된 아주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도와주는 브리스톨 대변 형태 척도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질문 좀 민망하고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록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 척도인데요. 대변의 모양을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간단하죠? 1번, 2번처럼 딱딱한 토끼똥 모양에 가까울수록 변비, 그리고 6번, 7번처럼 묽은 형태에 가까울수록 설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환자가 저는 주로 2번 같아요. 또는 요즘 6번, 7번을 왔다 갔다 해요 라고 말해주면 의사는 이걸 바탕으로 아, 이분은 변비형 IBS-C구나, 설사형 IBS-D구나, 혹은 둘 다 있는 혼합형 IBS-M이구나 하고 IBS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딱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시야를 넓혀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본 IBS가 이 로마 V 기준이 정의하는 전체 장질환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V 기준은 장 질환을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 과민성 대장증후군 말고요. 배는 안 아픈데 변비만 쭉 있는 만성 변비. 반대로 배는 안 아픈데 설사만 하는 기능성 설사.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기능성 복부 팽만도 있고요. 또 특정한 진통제 때문에 생기는 아편유사제 유발성 변비. 그리고 이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미분류 장 질환까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단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로머 vs 기준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걸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요, 여러 검사를 다 해보고, 특별한 병은 없네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병이 아니니까 이거다 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걸 배제 진단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젠 명확한 증상 기준에 딱 들어맞으면, 네, 이것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라고 확장 진단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BS가 그냥 원인 모를 증상에 붙이는 애매한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명확한 실체가 있는 하나의 질환으로 제대로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죠. 이 관리 피라미드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치료의 가장 첫 단계, 맨 아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 식단 조절, 약물 치료, 때로는 심리 치료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단계별로 쌓이고요. 맨 위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돕는 통합적인 관리까지 가능하죠. 즉 이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지 절대로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 새로운 기준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내 상태를 훨씬 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소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